주말에는 최대한 3시간 정도로 한 판 더, 한 판만 더, 이번이 막판, 학원을 줄이든 게임을 줄이든 아이와 타협을 해야 합니다. 배꼽순 안녕하세요, 말랑닥터입니다. 좋아요와 구독,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립니다. 지난 2021년 8월 25일 정부가 강제적 셧다운제를 폐지한다라는 입장을 발표했는데요. 그러니까 지금처럼 밤 10시만 되면 만 16세 미만 청소년이나 아이들이 무조건 게임에 접속하지 못하도록 하는 걸 없애고 선택적 셧다운제, 그러니까 조정해서 할 수 있는 제도만 남긴다는 건데요. 게임 중독이나 과몰입, 수면 부족 이런 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만들어졌던 강제적 셧다운 제도가 사실상 크게 효과도 없었고 오히려 청소년들의 사생활이나 행동의 자유, 문화적 권리 이런 것들을 침해한다는 분위기가 더 강해서 이렇게 결정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일부 교육단체와 의료계에서 반발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 어떤 의사가 의료계를 대표해서 반발하고 있는지 아무리 찾아봐도 못 찾겠더라고요. 일단 저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는 강제적 셧다운제 폐지 자체는 찬성이에요. 게임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집에서 자율적으로 아이 스스로 조절하고 제어할 수 있는 능력을 길러주는 게 맞는 거지, 이거는 안 좋아 보이니까 무조건 막는다? 이거는 아니라고 봅니다. 아마도 세대 간의 문화 차이에서 오는 생각이 아닐까 싶고요. 제가 어떻게 생각하든 입법, 사법, 행정에 따라서 폐지가 진행이 될 테고, 우리한테 중요한 건 이런 셧다운제 폐지에 대비해서 집에서 게임에 대한 룰을 만들어줘야 될 텐데 어떤 룰을 만들어두면 좋을지, 유용할지 괜찮은 거 10가지를 추려서 오늘 얘기 드려볼게요. 첫 번째, 18개월 미만 아이들은 모든 미디어 매체에 노출하지 않는 것을 권하고 있습니다. 미디어 매체라고 하는 거는 스마트폰, TV, 게임, 컴퓨터, 인터넷 이런 것들 모두 포함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다만 스마트폰을 통한 영상통화, 이거는 가능해요. 두 번째, 만 2세에서 만 5세까지 아이들, 이 아이들은 하루에 1시간 정도로 제한해주세요. 제한을 한다는 건 게임만 제한을 하는 건 아니고 모든 미디어 매체, 앞서 얘기했던 것들 있죠? 이런 모든 미디어 매체에 대해서 제약을 거는 겁니다. 그리고 그 1시간 동안 부모님과 같이 시청하는 건 필수예요. 세 번째, 만 6세 이후, 이제 슬슬 셧다운제 폐지를 걱정할 나이가 되어가죠. 근데 문제는 여기저기 막 찾아보고 학회도 뒤져보고 했는데 이 연령 이후에 몇 시간 동안만 게임을 해라 이렇게 딱 정해져 있는 건 없더라고요. 물론 시간이 정해져 있지 않다고 무작정 하게 내버려 두라거나 답이 없다는 건 아니에요. 다만 이렇게 많은 연구진들이 모여서, 전문가들이 모여서 연구를 했는데도 답을 딱 못 내렸다는 거는 몇 시간 동안 해야 된다 이렇게 정하기는 어렵다는 거겠죠. 아마도 아이들의 발달 상황이나 시대적인 변화, 그리고 문화적인 흐름 이런 것들 때문에 기준이 계속적으로 변하고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실제로 과거에 비해서 핸드폰을 가지고 있는 아이들도 많아졌고 핸드폰을 가지는 나이도 빨라졌고 미디어를 접하는 나이도 훨씬 빨라졌고 접하는 시간도 훨씬 늘어났고요. 예전에 한 3, 4년 전만 해도 아이들이 한 만 3살 정도가 되면 유튜브 혼자서 다 켜가지고 한다 이렇게 얘기했었는데 요새는 한 42살만 돼도 잘 한다고 하더라고요. 아무튼 상황이 이렇다 보니 모든 아이들한테 일괄적으로 몇 시간 해라 이렇게 정할 수는 없더라도 집집마다 상황에 맞는 규칙은 필요합니다. 그래서 네 번째, 일단 확실한 연구가 있는 건 아니지만 미국에서는 보통 한 맥시멈 최대로 하루에 5시간 정도까지만 게임을 하는 걸 권하고 있습니다. 5시간은 어디까지나 최대치를 얘기하는 거고 매일 5시간씩 하라는 얘긴 아니에요. 근데 이 5시간도 한국에서는 많다고 생각을 하는 건지 주변에 보면은 평일에는 많으면은 한 1시간에서 2시간 정도, 주말에는 최대 한 3시간 정도로 정해두는 집들이 좀 많은 것 같더라고요. 근데 이게 게임 종류에 따라서 조금씩 다르긴 한데 매일 1시간 이렇게 정해놨을 때 어떤 게임들은 1일 퀘스트만 해도 한두 시간 금방 지나가고 또 롤 같은 경우 1시간? 어쩌면은 한 판도 제대로 못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오히려 하루에 1시간보다는 이틀에 2시간, 이게 더 아이한테 합리적인 선택일 수도 있습니다. 다섯 번째, 그리고 이 게임을 하는 게 적어도 아이들의 일상생활에 지장을 주면 안 돼요. 특히나 수면 시간과 운동, 보통 하루에 8시간에서 10시간 정도의 수면과 하루 1시간 정도의 적절한 신체 활동이 보장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학교 갔다가 학원 갔다가 밤 9시, 10시쯤 집에 와서 씻고 잠잘 준비를 해야 되는 타이밍에 나 게임할래 그러고서 새벽 1시, 2시 이렇게 잠들면 안 된다는 거죠. 학원을 줄이든 게임을 줄이든 아이와 타협을 해야 합니다. 여섯 번째, 게임하는 시간을 정해두었는데 아이가 끄지 못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아이가 만약 끄지 않는다면 지금 그래도
그래도 하던 것까지는 해야 돼요. 물론 그게 일반적인 게임하는 사람들처럼 한 판 더, 한 판만 더, 이번이 막판 이렇게 계속 반복되면 좀 곤란하겠지만 일단 지금 하던 것까지는 하게 두세요. 물론 이기고 끄면 개운하고 더 기분이 좋긴 한데 그건 매번 그럴 수는 없으니까. 아마 대전 게임 중에서는 롤이 제일 시간이 많이 필요할 텐데 그게 최대로 하면 한 30분 정도까지는 오버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판까지만 하고 끄자, 혹은 세이브 포인트 나오면 끄자 정도로 타협하시면 좋겠습니다. 7번째, 하지만 매번 이렇게 시간이 조금씩 초과되는 걸 봐준다면 규칙이 점점 엉망이 될 수도 있겠죠? 그럴 때는 당장 규칙을 지키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소리치거나 화를 내기보다는 그 시간이 초과되는 것에 대해서 페널티를 두는 편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서 오늘 20분이 초과가 됐으면 다음번이나 주말에 20분에서 40분 정도 게임 시간을 차감한다든지 그런 고전적인 방법들이 생각보다 괜찮습니다. 8번째, 그래도 아이 이기는 부모는 없다고 이렇게 페널티를 만들어둬도 아이가 애교를 부리면 스르르 녹아서 또 게임을 해주게 허락을 한다거나, 혹은 이것 때문에 아이와 크게 싸우고서 게임할래? 이러고서 아이한테 권유를 한다거나 이런 경우들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처음에는 시간을 내가 생각한 시간보다 조금 적게 잡아두는 편이 좋긴 합니다. 아이와 딜을 한다 생각하세요. 이미 나이가 좀 있다면 그런 딜을 하는 게 쉽지 않을 수도 있지만 어쨌거나 우리가 목표로 하는 건 아이가 스스로 조절하는 능력을 길러주는 거니까, 그래서 한두 달 정도 지켜봤는데 아이가 조금씩 제어를 하는 모습이 보이는 것 같다, 조절을 어느 정도 하는 것 같다, 이러면은 그때 가서 약간 초과하는 거를 점점 봐주거나 시간을 조금 더 늘려주거나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그렇게 아이 스스로 조절하는 능력을 웬만큼 만들어 놨어도 때에 따라서는 조절하기 쉽지 않은 게 게임과 인터넷이에요. 그래서 9번째, 여기서 우리는 두 가지 선택지를 맞닥뜨리게 됩니다. 논문이나 학회 차원에서는 이런 예외를 자꾸 두지 말라고 강조합니다. 그러니까 규칙은 규칙이고 페널티는 페널티고 이거는 꼭 지켜야 하는 거야 라는 걸 아이한테 자꾸 교육을 시키는 방법이 있고, 혹은 부모가 아이가 하고 있는 게임을 이해해보는 방법이 있습니다. 왜 자꾸 아이의 게임 시간이 오버가 되는 것인지, 어떻게 하면 조금 더 합리적인 게임 시간을 설정할 수 있는 것인지, 이런 것들을 게임 플레이하는 입장에서 이해를 해보는 거죠. 아예 부모가 같이 게임을 해보는 것도 괜찮고요. 서로 정반대의 행동인 것 같지만 사실 부모의 이해가 동반된다면 아이와 잘 타협해서 아이가 지킬 수 있는 적정선을 만들 수 있으실 겁니다. 마지막 10번째, 아이가 게임을 조절할 수 있는 능력을 만들기 위해서 아이가 게임을 하지 못하는 시간에 대한 보상을 만들어주는 것도 괜찮아요. 오늘 엄마 아빠와의 일정 때문에 게임을 하지 못했다거나, 아니면 게임을 한 판 더 하기에는 시간이 애매하게 남아서 좀 일찍 컴퓨터를 껐다거나 이랬다면 아이는 그 시간이 좀 아까울 수 있거든요. 그 시간을 다음번에 추가적인 게임 시간 외에 다른 보상들로 대체를 해주는 것도 괜찮습니다. 다만 아이가 충분히 만족할 만한 보상들이어야겠죠. 평소 먹고 싶었던 음식이 될 수도 있고, 굿즈나 아니면 아이들이 게임에서 사용하는 캐시템, 이런 게 보상이 될 수도 있겠네요. 앞서 말씀드린 것 외에 당연히 상식선에서 안 될 만한 것들, 예를 들어서 아이들이 마인크래프트 같은 19금 게임을 한다든지 이런 것들은 당연히 안 되겠죠.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잘 감시를 하셔야겠습니다. 근데 솔직히 한국 중학생들이 주중에 하루 평균 7.1시간, 고등학생들은 5.7시간 수면을 취한다는데, 이런 상황에서 수면 시간을 보장해가면서 게임을 하라는 건 사실 주중에는 게임을 하지 말라는 얘기처럼 들리긴 하네요. 아무튼 제가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 도움이 되셨길 바라며 다음에 다시 만나요. 감사합니다.